방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뭘 SNS에 글을 올렸습니까? 네. 기자님? 네, 저는 오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가 단순히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공천 기준 그리고 왜 민심과 다른 결론이 났는지 설명해 달라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면담 요청하고 직접 답을 달라 그리고 책임을 좀 져라라고 하는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휴후증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을 좀 뒤덮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런 지방선거 처음 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맥락이냐면 대구에서 격전이 붙어가지고는 경론이 일고 국민의힘 자체적인 내분이 있는 거는 전 정말 정치부 기자하면서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어쩜 그리고 사실은 당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후보자들 사이에 정리 안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도 급을 처음 봐서 와 진짜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이진숙 후보가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가기 위한 빌드업 정도로 이진숙의 항의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듭된 항의와 여러 가지 내용 측면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가 정말로 대구시장이 되고 싶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은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과 재보선의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당선 이후에 그 자리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중진 의원들이 대구시장에 열렬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대구시장으로서 광역단체장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인사의 폭도 넓어지고 그렇죠. 그 재정적인 재력도 네. 넓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큰 막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상의 차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돕던 사람들로부터의 요구가 상당히 따를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주규장을 한다. 그럴 때 이익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약속 보장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들 알지만 정치권에서는 100% 확실한 약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나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컷오프 됐으니까 자리가 비워지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에 넣어줄게 이런 얘기가 응당 논리적으로 그냥 필연적 귀결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만약에 비워진 지역구의 주인이었던 국회의원의 의사가 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은 고성국 배우설이 나오면서 고성국 씨가 뭔지 세팅을 다 해준 것처럼 보였는데 고성국 박사 스스로도 본인 방송에서 이진숙 후보의 진로를 완벽하게 점치지 못하는 상황이 비춰볼 때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 해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이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국회 입성을 촉구하는 글을 남겼어요. 네. 이것은 대구시장 말고 의회로 와라. 그렇죠. 이런 거 예.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제 원래 그 컷오프 결과가 의외이기도 했었고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의 탈락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본선에서 만약에 추경호 혹은 뭐 다른 현역 의원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리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선에서 최종 골인을 하지 못하더라도 후보가 되면 사퇴를 해야 되니까요. 그 자리에 이진숙 후보를 넣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뭐라고 할까 의심 같은 것들이 꽤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부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이 혼돈의 국민의힘에서 어떤 규칙과 내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저도 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러니까 대구시장 컷오프 관련해서 보궐선거 출마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 전까지 중앙일보 황현희의 불편한 유튜브에 네네네. 불편한 여의도라고 유튜브에 네. 나가서는 예. 생각 안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당에서 요청이 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입장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어제 낸 입장, 오늘 낸 입장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정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까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디가 됐든 자리가 나면 간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본인의 의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과거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정치 초입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국회의원 자리가 자기한테 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예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대구시장 선거를 준비했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네. 그 스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시장을 바라보고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네. 결국은 그녀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그녀가 행사할 수 있는 자리와 권력의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부닥치는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진숙의 지금 같은 행보를 추동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대구에서 네. 엄청나게 세게 붙어 있는데 이 당이 윤 어게인을 이제 절윤을 하겠다고 뭐 결의문도 낭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결국에는 윤 어게인 당을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청년 광역의원 오디션을 봤더니 윤 어게인 인사들이 포진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상위 20명 가운데 6명이 전한기를 아, 네, 네. 음모론을 제기하고 뭐 이랬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다시 극우 윤 어게인 정당이다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3위를 차지한 이승훈 경기도 의원 네. 청년 후보가 자기 소개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태원 참사 당시 공산 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네. 대응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전체 8위를 차지한 이성직 경기도 의원 청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뉴스 고문 변호사로 일을 했는데 자유한길단 여기에 전한길 선생님이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서 가짜 보수들과 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견을 굳히신 이상 저도 작지만 제도권에 들어가 자유한길단의 목소리를 내기로 다짐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러고 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현재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기보다는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한 그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각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표를 만들고 나중에 전당대회에 있어가지고는 중요하게 자기 어떤 지지 유세 군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절윤한다고 해놓고선 다시 윤어게인이란 말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게 네. 단 한 번도 제대로 절윤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다시인가 그냥 계속 윤어게인 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했던 이야기는 과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폭로한 바가 있는 윤석열 씨의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되어 있는 음모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둘이 독대했었을 때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됐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그 극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음모론의 연장에서 윤석열 씨 그리고는 지금 이런 청년 후보 같은 분들이 하는 괴가 같은 말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절윤한 적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 윤 어게인이다. 이렇게밖에는 명징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선거라는 거는 시대 정신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 시대 정신에 복무하는 차원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전략을 짜고 공천의 그런 비전을 형성하는 건데 네. 장동혁 지도부가 시종일관 얘기했던 것이 세대 교체를 하겠다. 그것이 바로 혁신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혁신이라는 것이 네. 나이만 바꾼다고 해서 혁신이라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득권이 가졌던 생각들을 바꾸는 정신의 교체여야 되는데 네. 정신적으로는 윤어게인을 계승하는 측면, 쉽게 얘기하면 두뇌 교체는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맞아요. 나이에 다소만 따지는 세대 교체.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국민들이 이런 분들이 만약에 광역의원 후보로 입후보했을 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청년 극우 양성소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네. 결과물을 받아드니까 너무나 네. 당혹스러운 거고 원래는 오디션의 그런 취지 자체가 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다득표한 사람을 광역의원 시켜준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스스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 어. 면접을 봐서 이제 결정하는 거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모순들이라는 것이 결국 장동혁 지도부 가진 잉태한 모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네네네. 지도부 자체가 명백하게 총선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윤석열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보로 표출되는 더구나 젊은 친구들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극우화된 면모들을 뭔가 보여주는 네. 안 좋은 식으로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총선 아닙니다. 아 지방선거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28년으로 미리 그렇죠. 가 있어요. 네, 네, 네. 미리 가 있다. 사실 여의도는 이미 거기 가 있긴 네. 하죠. 예. 아유 여의도는 2030년에 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너무 원사이드하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들 받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미 뭐 전당대회 그리고 총선 대선까지 이야기 나오고 그런 있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도 그 장도혁 대표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당 내가 이미 지방선거보다는 당권에 가 있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본인이 그렇게 할 이슈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주호영 의원은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전망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친한계의 바람 섞인 전망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와 연계해서 주호영 부의장의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친한계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요. 네. 하지만 이제 주호영 부의장 입장에선 대차 대조표를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좋은 일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게 쉬운 결정일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3파전이 되면 대구에서도 혹여 민주당이 승산이 좀 있게 되지 왜냐하면 않을까. 보수표가 깨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수표가 분열이 그러니까 되니까. 가장 기본 정치의 기본은 분열하면 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통합하면 이긴다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건 맞죠. 물론 이제 본선 후보가 어떤 식으로 돼서 나중에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 그렇죠. 그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는 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데 수도권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 경기는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봐요. 그렇죠. 경기는 지금 아직 후보도 없어요. 경기도 심지어 이제 아직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양양자 전 의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응모를 한 상황이지만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방식의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비친 상황일 정도로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정말로 답 없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는 뭐 오디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복면가왕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블러핑은 많이 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그 세 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네. 답정너 오세훈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관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잡음들만 많고 어허. 정말 혁신적인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참신한 공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머리를 싸매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경선을 하고 압축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논쟁도 하고 이런 굉장히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입후보 하는 과정은 시끄러웠는데 실제로 후보가 된 다음에 쟁점 같은 게 사라지는 그렇죠.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도 예. 여러 가지 유권자의 선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뭐 충청 이를테면은 민주당의 우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예.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투표 포기 이 예. 현상이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 이제 자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조그만 것이라도 민주당에서 빌미가 된다면 또 이거는 우해가지고 예. 역행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뭐 이제 하나 걸려봐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이제 기대했던 게 부동산 이슈였었긴 했거든요. 네. 이제 5월 9일을 기점으로 만약에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서울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표들이 꽤 있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꽤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천까지 잘 가다가 외부 변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야당으로서 활용을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제 TK, PK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여론조사가 잘 나오더라도 이게 압도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과거에도 뭐 뒤집어졌다라고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민주당이 한 자리밖에 그때 못 얻었기 때문에 막판의 결집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